문제 쪽은 그냥 말장난이야, 말장난. 실제로 시간 날 때 문제 이런 앞부분을 한번 읽어봐. 몇 페이지야 이러네. 50 아니 86페이지? 정확히 맞다. 좋다. 그래서 86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우리 박스 같은 거 채워가면서 해야지. 그러면 나중에 이런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정의네, 정리네 뭐 들었을 거 아니야, 한번. 그죠? 느낌이 좀 그랬지. 지각생. 버스 아저씨한테 좀 빨리 오라 해야겠다. 너무 늦어가지고.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책 꺼내면서 어차피 앞에 문제들은 조금 쉬우니까 우리 명제가 뭐냐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 집합 설명했던 걸 좀 보세요. 명제는 참하고 거짓이 명확하게 나와요. 참하고 거짓. 그래서 얘를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녀석들을 명제라고 할 거다. 그러면 이제 많이 나오는 녀석들이 누가 있을 거냐라고 해서 문제들도 많이 보게 되겠죠. 근데 많이 나오는 녀석들이 x는 2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치자. 근데 흔히 말하는 우리 방정식은 명제가 아니야. 왜? 우리 방정식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했었냐? 얘네들은 x 값에 따라서 참하고 거짓을 나눌 수가 있다라고 했었어. 나눌 수가 있다. 그러면 실제로 x는 x 값이 2네요가 아니고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거에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x 값이 2인 거는 참이 되는 어떤 x를 내가 찾은 거야. 그지? 그래서 실제로 x 값이 2라면 얘는 참인 방정식이 될 거고요. x 값이 만약에 3이라면 얘는 거짓인 방정식이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참거짓이 갈린다. 그러면 문제 1번 바로 넘어가 봐. 1번 봤는데 막 명제가 아닌 것은 이래 물어본단 말이야. 아까 명제 그냥 말장난이라 그랬죠. 그냥 방정식 형태로 뭔가 눈에 보였다. 뭐 우선 그건 명제가 아니긴 해요. 근데 때에 따라서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는 실제로 명제가 되는 것도 있을 거다. 그럼 1번 그냥 가볍게만 봐보죠. x가 마이너스 2이면 절대값 x는 2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 그지? 근데 어떤 값에 따라서 이미 주어져 있어. 야 x가 마이너스 2라고 이미 고정값이야. 고정값인데 나오는 녀석이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이 없어요. 얘는 무조건 명제야. 그래서 명제에서 맞는 말이네 하면 참인 명제, 틀린 말이네 하면 거짓인 명제 이렇게 나누면 된다고. 2번 같은 것도 똑같지. 야 10의 약수 1, 2, 50 5의 약수 1, 5 10의 약수는 5의 약수인가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거짓인 명제 확인됐죠? 3번 보통 명제가 아닌 놈들은 이런 부등식인 애들이 많아. 3번 얘들은 뭐라 나왔어? x 더하기 4는 작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5x 더하기 1 해서 좀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지. 풀어주면 어떻게 돼? 6x는 마3보다 작아요. 그럼 x에 대한 범위를 내가 구했다가 끝이 아니지. 만약에 x 값이 마이너스 2라면 얘는 참인 부등식,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x 값이 막 플러스 2라면 얘는 거짓인 부등식이 되는 거니까 얘들은 명제가 아니다 라고 확인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답을 3번으로 찾았잖아. 여기서 지금 우리 진도 나가는 거 좀 비슷하게 나갈 거거든. 좀 잘 글들을 많이 읽어봐야 돼. 그래서 자기가 이해 안 가는 그런 막 문장이 있어. 그럼 물어봐야 돼. 이게 왜 아니냐고. 알겠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4번, 5번 같은 거 1번에 대해서 4번, 5번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연수 AB가 짝수래. A 더하기 B는 당연히 짝수가 나오겠지. 명확하게 거짓이라고. 거짓인 명제. 5번도 똑같아요. 직사각형 두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런 애들은 우리는 직사각형에 대한 정리라고 막 부르거든. 보통 정리는 다 명제야. 우리가 전에 배웠던 막 마름모의 성질, 뭐 직사각형의 성질 등등등들은 다 명제다라고만 생각하면 돼. 그럼 그 아래 있는 문제들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명제하고 조건의 부정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명제를 한번 확인을 했죠. 명제는 참인 거, 거짓인 거 명확하게 갈려요. 그럼 조건이 뭐냐? 야, 조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라고 막 우리 중학교 때도 많이 확인했잖아. 말 그대로 문제에 대한 조건, 문제에서 어떤 걸 힌트를 줬냐 라는 거니까 4번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갈게요. 두 조건 P라는 녀석은 이런 식으로 범위로 나와 있고 Q
Q라는 녀석도 이렇게 범위로 나와 있대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그냥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주어지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서 명제로 우리가 바꾸면서 갈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부정 이런 것도 있을 거래. 근데 말 그대로 부정, 단어의 뜻이 뭐야? 그냥 아니다, 뭐뭐가 아니야, 그럼 막 부정한다라고 말을 하잖아. 그래서 말 그대로 뭐뭐가 아니다라고 할 건데, 아니다라고 할 때 확인해야 되는 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문제에서의 이런 부등호들, 이 부등호들 우리 예전 거를 좀 기억을 해봐야 돼. 우리 중학교 때 부등호 처음 배울 때 대소관계에서 처음 배웠죠. 그럼 대소관계는 몇 가지가 있어? 그냥 단순하게 세 개야. 크던가, 같던가, 작던가. 그치? 그러면 얘네 부정을 할 거래. 우선 요 기호 하나만 갖고 올게. B는 A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거에 나는 부정을 하고 싶어. 크거나 같다라는 거가 아니야로 가라고. 그런 거야. 작다로 가야 돼. 얘네의 부정은 B는 A보다 작아요. 이렇게 갈 거라고. 알겠지? 우리 이거 엄청 처음 할 때 엄청 헷갈려. 중학교 때 했던 거 잠깐 기억해 보시고. 그러면 부등호에 대해서 부정을 한번 확인했으니까 좀 쉬운 것들. 등호에 대해서 부정. X는 2예요. 이거에 부정을 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X는 2가 아니야 로 그냥 그어주면 되고요. 뭐 반대도 가능은 하겠지. 그 다음에 우리 집합에서 확인했던 것들, 지금 여기에서도 뭐 또는이라 나와 있긴 한데, 그리고 또는 이런 애들은 둘이가 부정관계야.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으로도 생각하면 돼. 우리 그리고라고 나왔으면 뭐라고 했지? 우리 기억나냐? 그리고 A 그리고 B 하면 뭐를 의미하는 거야? 아 지금 생각해봐. A 그리고 B가 뭐를 의미하는 거야? A 그리고 B.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 계속 나와. 뭐 의미하고 있어?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지금 생각해. A 그리고 B 뭐? 못 들었어. 아니 그냥 찍어. 뭐 빨리. 교집합이죠. 그지? A도 돼야 되고 B도 돼야 돼 이런 말이었지. 또는 합집합. 그럼 실제로 그리고하고 또는 글로도 많이 나온다고? 글로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뒤에 살짝 뒤에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할 거야. 살짝 뒤에 내용이긴 하지만 요런 놈 우리 집합으로도 바꿔서 계산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의 부정 우리가 좀 기억해 놓으라고. 요 세 가지. 근데 특히 진짜 이거 막 기억 안 나가지고 막 계속 물어봐요. 크다 반대가 작다 아니냐 라고 막 한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크다 반대 작다 아니야. 이렇게 두 가지 같이 가야 돼. 그럼 문제 있는 거 그대로 가보죠. 쓰다 보니까 중간에 좋아해. 지금 not P 또는 Q래. 그럼 not P가 뭐냐라는 거 먼저. 여기 앞에 있는 이거를 설명 안 해도 not이라면 알아먹죠? 아닌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렸네. not P 또는 Q니까 not P가 뭐냐라는 거 먼저 확인합시다. not P는 여기 P에서 확인할 수 있지. 그냥 요 놈의 부정. 근데 이거 부정 이렇게 범위로 정해질 거잖아. 그럼 당연히 반대로 나가는 녀석이 조건이 돼야 돼. X는 말보다 작고 X는 3보다 크다로 가야 돼. 왜?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부정은 등호 안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 또는 Q이다 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얘들도 내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not P 또는 Q 그냥 여기 있는 거랑 또는이라 생각하면 집합에서 뭐라 생각한다고? 합집합이라고. 그냥 공통 범위 아니 합쳐진 범위를 확인하세요 이런 말이야. 그래서 나 문제를 잘못 읽었다. 미안해요. 이거의 부정이구나. 어쩐지 문제 이상하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거 부정 먼저 할게. not P 또는 Q의 부정. 그러면 not P는 부정이 P. 그리고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Q의 부정은 not Q라고 바꿀 수가 있고 P 그리고 not Q를 보라는 소리죠. 그러면 P 그냥 그대로 놔두고 not Q의 범위를 찾으세요 이런 말이네. not Q. not Q는 얘네들이 나가 있는 또는으로 나가 있는 거를 한쪽으로 모아주세요. 이보다 크고 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로 나올 거니까 지금 P의 범위 우리 부등식 문제 풀 때는 수직선이 더 유리하다 했어. P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둘 다 포함하는 관계. 그리고 not Q는 2부터 6까지
2는 포함 안 하고 6은 포함하는 관계. 공통범위 이렇게 그리고 오기 때문에 교집합 범위 찾아주세요 이런 말이지. 그래서 글로 써 있으면은 우리가 바로바로 좀 교집합, 합집합으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이렇게 나오겠네. 1번. 그리고 6번 같은 거는 조금 많이 나와서 한번 보고 갈 거야. 6번. 이제 이런 형식이 이제 눈에는 많이 띄일 거거든.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임의의 세 실수. 여기에서 실수란 조건을 주는 거는 이제 뭐 너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해 보세요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고. 요놈의 부정과 서로 같은 것은 이런 나왔지. 야 그러면 어쨌든 요것들은 0이 아니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네 부정이 뭐야? 그냥 이거는 0이다가 부정이야. 등호만 바꿔주면 돼. 등호의 부정은 그냥 뭐 슬래시 쳐 있는 거를 슬래시 없애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야 얘네가 0이 되려면 조건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때까지 찾는 거야. 이게 0, 이게 0, 이게 0. 각 항들이 0이 돼서 더해야지 0일 거 아니야. 왜? 실수인데 제곱할 거래. 야 실수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이런 개념 많이 나온다고. 실수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요 세 개가 0이야 라는 말이니까 A는 B랑 같고 뭐 B는 C랑 같고 C는 A랑 같고기 때문에 얘네들을 세 개가 다 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거 이거 앞에서 계속 말을 많이 했었어. 어떤 실수란 녀석을 제곱을 했다. 무조건 범위가 어떻게 된다? 어떤 실수란 녀석을 제곱을 해서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좀 사용하는 녀석. 그리고 뒤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 이제 아까 명제 쪽 부정을 설명하면서 집합기호 살짝 가져왔었지. 합집합이네 교집합이네. 그래서 명제 쪽 여기 단어를 보다 보면은 어떤 조건이 많이 나와요. 어떤 조건. 근데 그 조건을 집합하고 연결을 시켜서 내가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이 조건에 대해서 내가 집합으로 나타내고 싶네. 그럼 이 집합으로 나타내는 게 조건이기 때문에 참인 녀석도 있을 거고 거짓인 녀석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드는 어떤 녀석을 집합으로 가져왔어. 걔를 뭐라 불러? 진리집합이라 불러. 그래서 그냥 진리집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요 조건이 참이 되는, 우리가 그냥 문제 풀듯이 가면 돼. 참이 되는 그 녀석을 집합으로 나타내게 진리집합이구나. 그럼 당연히 뭐 조건 보통 소문자로 나오고요. 진리집합은 보통 뭐 대문자로 쓰긴 쓰는데 자기가 알아서 잘 구별하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문제 7번. 여기 이 박스 보면 아까 말했던 거 나와 있네요. 또는 하고 그리고를 집합기호로 나타내는 거. 그리고 뭐 낫피라는 거를 여집합으로 나타내는 것도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7번. 전체 집합은 한 자리 자연수 1부터 9까지. 얘는 뭐 1부터 9까지라고만 그냥 생각하면 되고. P하고 Q 집합이 나와 있는데 야 진리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가장 적은 것은 이라고 나와버렸어. 좀 귀찮지만 P 조건에 대한 진리 집합 한번 생각해보죠. 소수기 때문에 2, 3, 5, 7 그러면서 여기 선지 보니까 나 P에 대한 것도 뭐 확인하세요라고 나와있지. 그래서 P의 여집합도 한번 확인. B 여집합은 1, 4, 2, 3, 5, 7이 아닌 것들. 그리고 Q집합 얘도 그냥 진리집합 바로 써버릴게. Q집합 보니까 인수분해 돼서 3 이상 7 이하잖아요. 3, 4, 5, 7 그리고 Q의 여집합 납피에 대한 진리집합도 내가 쓸 수 있다. 1, 2, 8, 9 뭐 이런 거 써놓고 시작하면은 문제 풀기 쉽다는 소리지. 물론 안 쓰고도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원소의 개수 1번은 낫P잖아요. 5개. 2번은 낫Q니까 4개. 3번은 P 그리고 Q. 그리고면은 이고라고 하는 거랑 그리고는 똑같아. 얘들은 교집합이지. P하고 Q의 교집합. 하나, 두 개인가? 7까지구나. 3, 5, 7.
여기 3개 하고 나오겠네. 그 다음에 4번 P 그리고 나 Q 2개 교집합. 얘하고 2개 교집합은 2 하나이네요. 2 하나. 그 다음에 5번은 나 Q 또는 나 P 또는 Q. 야 또는 합집합이라서 굳이 안 봐도 될 거 아니야. 답은 4번. 한 개짜리네. 그런데 지금 앞에서 문제 좀 지루하죠. 그래서 상문제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물론 학교 시험에서도 이런 애들은 좀 쉬운 쪽에 속하긴 한데 한번 문제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10번으로. 보자. 10번 여기까지 뭐 쉽잖아요. 10번 보니까 P 조건, Q 조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얘네 진리집합을 먼저 비켜.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이 P가 되도록 얘가 진리집합을 따지고 보니까 P래.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확인해 보자고. P 또는 Q. Q면 또는 이거라고. 또는 집합기호로 따지면 합집합. 그래서 P 합 Q를 했는데 P가 나와야 된대. 그냥 이 소리잖아. 우리 앞에서 이거 했었지. 야 2개 합집합했는데 P가 나와야 돼. 이게 뭔 소리야? Q란 녀석이 P란 녀석의 부분집합이구나 로 바로 생각을 하시고, 얘네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지 얘네 조건에 있는 거 진리집합으로 바로 가져오세요 라는 의미지. 그럼 저기 있는 거 진리집합으로 가져올게요. 자기가 이런 것들 쓰는 거 연습을 많이 해놔야 돼. 진리집합 P는 당연히 부등식 범위로 나왔으니까 조건 제시법으로 써야지. 얘네들은 마선부터 3까지다. 됐죠? x제곱 빼기 9니까 9 이하만 다음에 제곱이 9라서 그냥 뭐 나눠준 거. 그러면 q에 대한 녀석을 조건 제시법으로 또 쓸 수 있다는 소리지. 지금 절대값이 있는 거 까먹었을까봐 한 번만 설명.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절대값 풀어주면서 양수, 음수 반대방에 찢어버리라 그랬지. 그래서 쟤네 그대로 해버리면은 x 범위가 1 플러스 a랑 y 플러스 a로 쪼개지게 되고요. 지금 부분집합으로 나눠져 있어서 우리가 부등식이잖아. 부등식은 범위로 수직선으로 나타내자. 근데 p보다 q가 더 작아야 돼. 안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p가 범위가 좀 내 맘대로 찍어. 나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3이랑 3이라고 해서 이런 범위로 할래요 라고 시작을 했어. 그랬는데 q라는 녀석이 어디 존재해야 되냐가 문제인 거잖아. q 어디 존재해야 돼? 여기 안에 범위가 존재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a, 얘는 1 더하기 a 해서 범위가 이런 식으로 존재해야겠네 라고 생각하자고. 그럼 여기서 계속 했던 게 있잖아. 얘네들 사이가 나는 a에 대해서 범위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런 범위를 갖게 되겠다 했는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등호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실제로 둘 다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범위 여기 나오나?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구나. 정수 a의 개수라고 했네요. 5개죠? 그래서 실제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 앞에 문제 지루하더라도 글 잘 그냥 읽어야 돼. 여기 파트가 생각보다 엄청 지루해. 근데 또 문제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뭐 여기 엄청 익숙해진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엄청 지루한데 답은 안 나와. 막 답이 나왔는데 틀려. 막 개수 하나 둘씩 다르고. 그래서 좀 최대한 집중하면서 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귀찮은 파트가 여기 파트, 유형 4번 쪽이라 생각하면 되고, 얘네들은 뒤쪽 내용에서도 엄청 많이 쓰여. 우선 11번 명제에 참 거짓이라 해가지고 이제 명제에 대해서 제대로가 나와요. 명제 어떤 조건 P는 Q이다 말을 나온단 말이야. P는 Q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놔야 돼. 한국 사람이라 글로 나오면 다 알아. 근데 얘는 가정 P라고 가정했는데 결론이 Q여야 돼 라고 나오거든요. P라고 가정했을 때 Q가 결론이다 라고 나올 건데, 얘네들은 조건이잖아. 진리집합상으로 보면은 얘네들은 이런 관계를 만족하게 될 거다. P라는 녀석 이 가정이 결론에 부분집합이 돼야지 요 놈이
참이 되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이 가정결론이 거짓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런 관계를 못 쓴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개념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뭐 어느 정도 머릿속에만 넣어두면 되고요. 얘네들 따로따로 손을 쓸 필요 없잖아. 그냥 가정결론 나왔을 때 이렇게만 표현해버려. 알겠죠? 그러면 11번에서 이제 말장난 계속 나와요. x, y가 실수일 때 이런 거 확인 잘해야 돼. 문제에서 x, y가 실수인지 아닌지 실수라고 줬으면 보통 사용해야 되는 거 많이 있지. 그러면 1번 명제용 참인 거 고르래요. 1번 봤더니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는 0 2면 얘는 x는 0보다 작거나 같을 거다. 그러면 실제로 얘를 만족하는 x값이 있겠죠? x값 대충 눈으로만 쳐줘도 찾을 수 있잖아. 0하고 1이네. 그지? 그래서 요 놈이 그냥 조건인데 이 조건을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얘가 참이 되는 x값은 0하고 1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진리집합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0하고 1, 2면 근데 네가 진리집합으로 나타냈죠? 얘는 이거의 부분집합이라는 소리야. 참인 거를 찾을 때. 그러면 이 범위 만족을 하냐 안 하냐? 안 하죠. 왜? 0은 만족을 하는데 1은 만족을 안 해. 그래서 이거 문제 풀 때 시계 하나도 안 나와. 그냥 너네가 눈으로 딱 봤어. 아 이거 정도 쓸 수 있겠다. 0하고 1이네 까지 쓸 수 있겠는데 여기서 끝이야. 그냥 너네가 머릿속으로 얘네가 부분집합인가? 아닌가? 막 부등식으로 나오면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도 있겠고 이렇게 끝이야. 그럼 2번은 x가 y보다 작으면 이런 나와있네. 2번 보니까 x가 y보다 작아. 그러면 제곱하고 제곱을 했을 때도 이 대소관계가 유지가 될 거냐라는 거죠. 여기 지금 너네가 낚일 수 있는 가장 위험도가 높은 녀석 뭐냐면 실수라고 나오잖아. 실수. 야 실수 중에서 대소관계가 비교되겠을 때 야 당연히 제곱하면 더 클 거 아니야. 뭔가 당연하잖아. 근데 실수에서는 요 등호가 들어가야 돼. 참이 되려면. 왜? 얘네들이 제곱이 됐을 때 아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정의가 안 되겠네. 여기 문제가 살짝 다르구나. 지금 얘네들에서 대소관계가 비교됐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등호가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이런 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y가 1이어 가지고 대소관계가 비교가 되는데 제곱했더니 두 개가 같네 라고도 확인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이 뭐다? 반례를 찾는 거다라고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명제에서는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도 반례를 찾은 게 1이라는 녀석이 반례네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반례 찾는 문제가 그냥 한 10문제 중에 7문제 이상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냥 잘 확인해야 된다. 그럼 2번 같은 것도 낚이기 쉬운 녀석이니까 확인 잘 하시고 3번을 보면은 x는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y도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거래. 이거면 x 더하기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애들은 생각보다 쉬워. 둘 다 부등식으로 나왔어. 그냥 단순하게 두 개 더해도 되지 않나요? 맞아요, 더해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두 개 범위를 좌변끼리 더해, 우변끼리 더해로 확인해도 상관없다고. 이런 애들은. 근데 문제에 대해서 조건이 조금 달라지면은 여기 안 되는 녀석이 있긴 해. 근데 그냥 실수구나 라고만 나오면 부등식들이 나오면 오히려 쉽다 라는 말. 그래서 답은 3번일 것 같고 4번, 5번은 반례만 바로 확인하죠. 4번 x하고 y를 더해서 양수래. 그러면 x가 만약 3이야 y가 마이너스 1이라 쳐보자. 그러면 우선 두 개 더해서 양수는 맞거든. 곱해서 음수죠. 그래서 이런 반례가 있을 거고 5번 x가 6의 양수야. 1, 2, 3, 6 근데 2라는 녀석은 구의 약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반례 찾는 거. 12번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기억 안 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오히려 13번 같은 게 더 쉽죠? 따지고 보면 저렇게 식으로 주는 게 오히려 더 쉬워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그 반례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좀 자주 나오는 거 어떤 명제가 나와 있어요. 어떤 명제 뭔지 몰라. 뭐뭐가 뭐뭐 다 말하고 나왔어. 근데 얘네가 거짓임을 보이세요.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을 거라. 쟤네가 거짓일 거래.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집합 사이 관계로 봐볼까. 문제 보통 이렇게 나와. 피집합에 대한 녀석이 있어. 근데 원래
P이면 Q이다로 나와야 돼. 근데 얘네가 거짓인 거를 보이래.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 P이면 근데 보통 집합 그냥 단순하게만 따지면 이런 식으로 해서 교집합 관계가 있긴 있겠지. 그럼 P이면 Q이다가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 여기 사이를 의미하는 거야. P이면 Q이다. P인데 Q도 돼야 돼. 이런 말이야. P이면 Q이다. 가정일 때 결론이다. 근데 이게 거짓이면 된다가 어디 파트를 의미한대? P는 P인데 Q는 아니야. 여기를 의미하고 있어. P는 P인데 Q는 아니야. 오케이? 거짓임을 보여라. 그러면 이 명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엄청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세요? 얘들은 여기 파트는 지금 뭘 의미하고 있죠? 우리 이거 표현하는 거 보였잖아. P 차집합 Q 파트지. 또는 이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쓸 수 있다. 그냥 쟤네가 거짓임을 보인다. 요 놈이 존재한다. 라고 확인해야 돼요. 요 놈이 존재한다. 그러면 쟤네가 거짓임을 보이라는 거 어떤 문제로 나오는지가 14번이 좀 잘 나와 있긴 하거든. 다음 문제 봐봐. 명제 Q이면 P이다. 그래놓고 그냥 벤다이어그램에 나타내져 있지. 야 Q는 Q인데 P 이래. 근데 걔가 거짓임을 보여야 돼. 야 Q는 Q인데 P가 아닌 놈 어디 있어? C, P. 네, 답 2번이란 소리죠. 보통 문제 이렇게 쉽게 안 나오고 한 문제가 더 해볼 건데 3문제도 있긴 하네. 17번으로 보죠. 지금은 나피로 나와 있으니까 나피 한 번에 써버릴게. 나피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겠고 Q는 범위 이렇게 조건 나와 있죠. 그럼 이 조건들이 있을 때 얘는 얘에다가 거짓이어야 된대. 그러면 내가 뭐 진리집합 상으로는 보통 쓰라고 배웠으니까 P 여집합이 있을 거고 Q집합이 있을 때 얘네 차집합 부분이 존재해야 돼. 이런 말이잖아. 그지?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지? 그럼 이게 뭔 말이냐를 한번 찾아보자고. P 여집합 내가 부등식이기 때문에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볼 거야. 단순하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둘 다 포함하고는 요 범위. 근데 얘가 존재할 건데 이 존재하는 것 중에서 정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해석을 이렇게 해야겠네. 얘네가 거짓임을 보이는 판례는 요 놈이 존재한다 이고 요 존재하는 녀석 중에서 당연히 범위로 나오겠죠. 그 범위 안에 정수는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뿐이야 라는 의미지. 그러면 P 여집합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Q집합이 어딘지 내가 모르겠어. 아무튼 내가 모르겠지만 두 개를 차집합했을 때 정수는 얘만 있어야 돼. 정수는. 그러면 K부터 3까지를 의미하니까 뭐 K 대충 몇쯤이라 생각하고요. 3 여기쯤이라 생각했을 때 범위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어디라고? P 여집합, 차집합 Q니까 여기 파트긴 하거든? 근데 여기 파트 중에서 정수인 거는 무조건 마이너스 1뿐이어야 된대. 그럼 K의 범위가 어떻게 돼? K의 범위는 우선은 어느 정도 유추만 마이너스 2라고 0 사이에 있겠다 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을 근데 포함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얘를 대소관계를 생각했는데 여기서 등호들어가지 확인하라고 그랬지.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0까지는 돼도 되겠네 라고만 생각하라고. 그래서 K의 주택값은 0이다. 저 P에서 마이너스 Q와 문적 부분이 뭔 소리지? 우선은 문제에서 명제 나피는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판례 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판례가 존재하려면 여기 파트가 존재해야 돼. 여기 파트 두 개를 차집합했을 때 공집합이면 안 돼. 라는 거야.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라. 우선 이거라고 해서 확인을 했는데 처음에 그래서 이걸 먼저 말 안 해주고 벤다이어그램을 먼저 해줬어. 우선은 다시 그냥 해도 되니까 P면 Q이다 라는 게 뭐였다고? P는 P인데 Q도 돼야 돼.
이 말이거든요. P이면 Q에다가 참인 부분이 어디인가요? 여기 교집합 부분을 의미를 한다고. 근데 이게 거짓이어야 된대. 아니어야 된대. 그럼 그게 뭔 말이냐? P는 P인데 Q면 안 돼. 라는 말이야. P면 P인데 Q면 안 돼. 그래서 이 명제가 거짓이야. 라는 말은 여기 있는 원소를 딱 하나 찝었을 때 야 P인데 Q가 아니네. 라고 내가 말할 수 있다고. 그치? 그래서 실제로 여기 파트인 거를 내가 그냥 뭐 말로 내가 확인을 했으니까 내가 저기 있는 파트를 표현하는 거는 P 차집합 Q 부분이구나 로 확인할 수 있고 또는 똑같은 말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여기 파트가 존재해야 되구나 여기를 의미하는 거구나로 이해를 하자고. 그러면 그냥 명제가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오게 되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뭐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 중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네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는 어디였지? 여기였구나. 요놈 차집합 요놈이었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뭐 얘가 존재한다 라는 거는 뭐 당연한 말이고요. 근데 여기 중에서 정수는 -1이구나로 알아보고 그래서 실제로 그냥 P 여집합 뭐 Q집합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될 거래요. 근데 차집합했을 때 여기 파트인데 여기 파트에는 정수가 -1뿐이어야 되네 로 간 거야. 그래서 문제 보면은 여기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 쪽은 난이도가 생각보다 어렵게는 안 나와. 그냥 이거 말 자체가 좀 많이 헷갈려서 많은 학생들이 자주 틀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요 정도 난이도 문제만 이해할 수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문제수가 너무 적다.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8번 여기부터는 그래도 앞에 있는 난이도랑 비슷하니까 한번 확인해보죠. 아까 명제하고 진리집합 그러니까 어떤 명제 조건을 집합 사이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랬지. 어떨 때 어떤 가정은 Q이다. 이거 진짜 이거 명제하면서 되게 많이 봐요. 엄청 질리도록 볼 거야. 이런 명제가 있는데 얘가 참이라면 뭐를 의미한다? P 집합, Q 집합의 이런 뭐 포함 집합과의 포함 관계를 만족한다. 근데 얘네를 거꾸로도 생각하세요라는 말이긴 해요. 그냥 여기가. 그래서 거꾸로도 생각하는 말이니까 확인만 합시다. 지금 명제 P는 나Q가 참이에요. 8번. P는 나Q가 참이에요. 그러면 어떤 집합과의 포함 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말이니까 P 집합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라고 내가 확인하면 된다는 소리고 거기하고 뭐 이런 조건일 때 항상 차비 꼭 고르세요 라는 거니까 이때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아니면 야 이것만 보고도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야 P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대. 그러면 P하고 Q는 서로서 뭐 이런 거 생각나면 당연히 좋긴 하겠죠. 근데 저런 걸 뭐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가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 크게 두 가지 있어요. P 이따 치고 Q가 이렇게 옆에 떨어져 서로 있어야지 저게 만족을 하겠지. 근데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 쟤네가 Q의 여집합으로 표현이 돼 있잖아. 야 그냥 이 집합을 Q의 여집합으로 써버려. 그래서 좀 복잡한 녀석이 나온다면은 요렇게 위에 걸로 쓰려고 하면은 좀 많이 꼬여. 지금 좀 간단한 녀석이니까 별로 안 꼬일 텐데 위에 걸로 쓰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많이 꼬여요. 그래서 저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집합으로 나와도 상관이 없어. 그냥 여집합 기호 써가지고 얘네 여기 파트구나라고 생각해 주라고. 뭐야 3번이 바로 나와있네. P교 Q는 공집합이다. 그래서 하나씩 뭐 확인하는 과정 거쳐도 될 것 같고. 문제들 할 때 20번 같은 것도 해보면 좋긴 한데 오늘은 숙제를 할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2번
앞에서 한 것들 저렇게 간단하게 나왔었는데 문제로는 이런 조건들 부등식으로 나와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P 조건 그냥 나피 쓰라고 했네. 나피로 바로 적을게. 나피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리고 Q 조건은 X가 K 이상이다 라고 나와 있어서 지금 나피는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고 나왔죠. 그럼 뭘 만족을 해야 된다고? P의 여집합 있고 Q 집합이 있을 때 얘네가 이런 부분 집합 관계가 만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들도 부등식이잖아요. 그냥 수직선 P 여집합이 더 작아야 되네. 이게 인수분해 되잖아. 6하고 3으로. 그러면 3부터 6까지 범위가 P 여집합. 그러면 Q 집합이 어떻게 있어야겠냐? 라고 생각해보면 바깥쪽으로 크게 범위가 있어야 되니까 P가 몇 점이 있어야겠냐? P가 이렇게 안쪽으로 먹는 형태로 들어가야겠지. 그래야지 P 여집합이 Q 집합의 부분 집합이구나, 포함되구나 라고 내가 확인할 수 있겠죠. 제적 관계는 그냥 써주면 되네. 그럼 K 1, 2, 3 그 아래 문제들은 다 부등식으로 나왔으니까 하듯이 한번 읽어보시고 26번을 하면서 모든과 어떤 여기 쪽도 그냥 말장난이죠. 야 모든 우리가 모든하고 어떤의 단어 뜻을 모르는 건 아니야. 말 그대로 모든 녀석이고요. 어떤 그냥 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녀석 한두 개만 만족해도 된다 라고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26번은 말로만 하고 해도 되겠다. 26번 같은 거 차라리 여기 옆에 상문제 있으니까 상문제를 좀 풀어주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거 하나만 이제 모든하고 어떤이라는 녀석으로 명제가 나올 때는 얘네 둘도 부정관계예요. 이걸 좀 알아두면 좋고. 그래서 뭐 모든 x 걔를 부정하세요 라고 하면 어떤 x라고 생각하는 소리. 문제가 바로 27번이 있긴 하네. 그럼 26번 확인만 하고 1번 모든 서수는 홀수이다. 이 때문에 아니죠. 2번 모든 실수 x는 뭐 절대값이 0보다 크다. 실수라는 녀석은 절대값 하면 0도 될 수 있다고. 그래서 2번도 아니고. 3번 어떤이라고 나왔네. 어떤 아무거나 하나만 만족해도 돼. 어떤 음의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x보다 작다.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4번 어떤 실수 x. 그러니까 어떤 실수 x니까 아무거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참이 명제란 말이야. 실제로 x에다가 3 넣으면 저 만족하네. x제곱은 x 더하기 6. 그래서 4번 맞는 말. 5번 같은 거 모든 무리수 x는 제곱했을 때 무리수인가요? 아니죠. 그냥 루트 2 같은 거 분명 말해도 제곱하면 유리수로 나와버리지. 부정에 대해서 설명만. 28번 다음 명제의 부정이 참이다. 그럼 다음 명제의 부정이 뭘까 한번 생각하라는 소리잖아. 어떤 실수는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고? 모든 실수로 바뀐다고.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리고 여기 있는 식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식을 부정하세요는 나머지 막 마이너스 붙이라는 소리가 아니었어. 그냥 부등호 방향만 바꿔줘라 이 말이지.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같다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명제의 부정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저 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걔네가 뭐 최대값 구하는 거는 한번 어떤 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너네가 29번은 여기서 할 거잖아요. 30번으로 가죠. 얘네가 참 여기도 이제 너무 말장난인 게 잘 읽어봐야 돼. x의 범위가 저기인 어떤 x. 그러니까 저기 중에서 어떤 하나든 둘이든 그냥 모든 녀석이든 어쨌든 여기를 뭐 만족을 해야 된대. 이 범위를 만족을 해야 된대.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면 2부터
7까지 범위가 있을 때 요 녀석이 어디에 있을지 몰라. 어디에 있을지 모르지만 얘네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부터 7까지는 간격이 그냥 5칸이죠. 그냥 5칸. 뭐 칸수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얘네가 어떤 식으로 있을 수 있냐. 이 범위가 그냥 아무 상관없이 더 작은 범위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냥 첫 번째 경우라고 생각만 하면 되고 얘네들이 뭐 K 값이 변하면 변할수록 그냥 범위도 같이 이렇게 뭐 이동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요렇게 걸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요 안에 쏙 들어와 버릴 수도 있고 또는 요런 식으로 걸칠 수도 있고 또는 오른쪽 바깥으로 나가 버릴 수도 있지. 그러면 얘네 범위 중에서 어떤 x가 여기 있어야 돼? 라고 하니까 완전히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어떤 x는 이거를 참고로 하는 녀석이다 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어디까지? 완전 얘들도 이제 말장난이라 말하는 이유가 당연히 여기 막 완전히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안에 완전히 뭐 포함되는 녀석이 되려면 이 어떤이 아니라 모든 이었어야 돼. 모든 애들이 다 여기 있어야 돼 라고 설명이 돼야지 이 범위가 정확하게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엄청 작게 이렇게 걸쳐도 상관이 없고 엄청 작게 이렇게 걸쳐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잖아. 그죠? 야, 그러면 이대로 내가 계산하면 되겠네.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얘 기준으로는 2라는 범위가 이렇게 있을 때 K가 2보다 크면 돼. 근데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얘는 등호가 안 들어간 녀석일 거니까요. 얘네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네. 그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걸칠 수도 있잖아. 오른쪽으로 걸치는 거는 K 빼기 3이라는 녀석이 7보다 작으면 돼. 그러면서 또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의 범위가 2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은 이라는 범위가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 쪽은 하다 보면은 문제가 다 비슷비슷해. 그냥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처음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하나만 넣읍시다. 유형 하나만. 여기를 이러면 얘 하나 있으면 되죠. 우리 명제라는 녀석 계속 나와요. 가정하고 결론이 있을 때 P면 Q이다 라고 내가 표시할 수 있고 얘네에 대해서 뭐 부정이라는 녀석이 있었죠. 그냥 한 번에 총정리긴 해. 부정을 해라 라고 하면 나 P는 나 Q이다 라고 내가 말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여하고 대우가 있죠. 그럼 여기 뭐냐? 가정하고 결론을 바꾸는 거다. Q이면 P다로 바뀌는 거다. 그럼 대우가 뭐야? 여하고 부정을 둘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나 Q이면 나 P다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다. 근데 여기 중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됐던 게 있었죠. 만약에 본 명제, 이 명제가 참이야. 그러면 뭐도 참이야? 대우도 참이야. 얘네들은 짝꿍이야, 짝꿍. 명제가 맞는 말이면 대우도 맞는 말이에요. 명제가 틀린 말이면 거짓이면 대우도 틀린 말이야. 그럼 한번 물어봐. 이 명제가 참인데 역은 어떤가요? 부정은 어떤가요? 야, 얘가 참이어도 부정도 참일 수가 있어요. 또는 역도 참일 수가 있어. 근데 거짓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이건 몰라.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이런 애들은 문제에 따라서 명제가 참이어도 이 나머지 둘하고는 관계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알겠죠? 그러면 31번이랑 여기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귀찮아요. 하나씩 다 확인해야 돼. 막 역도 해보고 뭐 대우도 해보고 다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눈으로 확인해도 될 것 같긴 하고 나도 31번 눈으로 할 거예요. 여기 거짓인 명제. 그러면 가정 결론 바꾸란 소리지. 내가 말로만 해볼 거야.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 맞는 말이냐? 그 다음에 2번. x가 3보다 작으면 5 빼기 2x는 0보다 작대. 야 그럼 5 빼기 2x를 식을 잠깐만 바꿔주면은 x가 2분의 5보다 크다거든? 말도 안 되네. 그지? x가 3보다 작은 녀석 중에 예를 들어 0이라고 쳐봅시다. x가 0이라고 쳤을 때 이게 5 빼기 2x에 0 넣으면 이상한 말 되는데? 그지?
그래서 손으로 써보면 좀 이해가 더 잘 갈 거예요. 손으로 한번 써봐봐. 그래서 2번이 거짓이 될 거다. 그래서 3번, 4번, 5번 같은 거 다 확인해야 된다 그랬지.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갑시다. 한번 x하고 y는 모두 짝수이면 더하기는 짝수가 맞죠. x가 양수 4번, x가 양수, y가 음수면 곱하면 음수 맞는 말이고. 5번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래. 근데 실수잖아. 그러면 x하고 0이 둘 다 0이란 소리야. x하고 y가 둘 다 0. 얘들을 말장난 쭉 하면 되는데 35번 한 문제 어차피 너무 해야 되는 거라서 35번에서는 또 조건 두 개 나와 있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나왔냐? P는 Q이다 중에서 여가고 대우가 참이. 여가고 대우. 그럼 누가 참이냐 한번 읽어봅시다. Q이면 P다가 참이고요. 대우니까 나 Q이면 나 P다가 참이거든. 그러면 어떤 명제? 물론 P는 Q이다의 여가고 대우지만 쟤네들도 그냥 하나하나가 다 명제란 말이지. 저 명제가 참이다라고 나왔으면 어떻게 쓸 수 있다? Q는 P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쓸 수 있고 아래에 있는 속도 내가 뭐 쓸 수 있잖아, 그지?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쓸 수 있는데 자기가 대우가 참이다라고 느꼈으면 바로 저 녀석도 참이겠네? 라고 내가 느껴야 돼. 그러면 저기서 하나 가져올 수 있네.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총 세 가지가 눈에 보여요. 근데 내가 얘네들을 붙여서 쓴 이유가 있지. 이거 뭐 있어?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Q도 P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면 두 개는 같은 집합이에요 라고 있던 게 있었지 앞에서. 그냥 이것만 쓰면 돼. 그러면 결론은 얘네 줄은 조건으로 주어져서 부등식이지만 우리가 굳이 진리집합으로 막 바꿀 필요가 없지. 그냥 두 부등식이 같은 녀석일 거래. 그래서 뭐 식만 쓰면 되나? A는 마이너스 B, A 더하기 5는 3B 이렇게 하면 끝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요놈 답 구해보시고